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주말 잘들 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해당 영상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현 시장의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어젯밤 중에 미증시는 좀 밀렸죠. 근데 또 생각보다는 많이 밀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1%대. 이 정도면 그냥 조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3% 넘는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좀 심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대는 평상시 상승장에서도 상승하다가 조정 줄 때 나올 법한 그 정도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이제 그냥 그래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변동이 된 이유가 있죠.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다들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어제 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돈바스 내 교전 횟수 이틀 새 318회에서 870회로 늘었다. 그리고 러시아 매체에서는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가스관 폭발 후 화재가 났다. 이런 뉴스들. 뭔가 이게 이유가 아직 좀 뚜렷하진 않지만 폭발의 원인도 그 다음에 인명 피해도 보고되진 않았는데 좀 뜬금없다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이게 뭔가 그냥 의심이 되죠. 저쪽 지역에서 왜 갑자기 가스관이 멀쩡하던 가스관이 왜 폭발했을까? 그리고 같은 날 우크라이나 정부 보안국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친러 반군 점령 지역인 동부 도네츠크 주의 다수 시설에 폭발물 설치 정보 입수. 물론 이런 건 이제 각자 국가 지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 팩트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좀 그래요. 근데 그래도 좀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죠. 저 가만히 있던 게 왜? 그리고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딱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자작극을 펼치고 있다. 쟤네는 지들이 터뜨려 놓고 자작극 펼치고 있다. 우리가 했다고. 이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뉴스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지.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게 바이든, 푸틴 침공 결정 확신, 외교적 선택 남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 지수 불안감에 대해서 바이든 입에서 나오는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러시아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가 좀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바이든이.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자꾸 16일 날 침공한다 얘네들. 근데 침공 안 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바이든이 자꾸 얘네들 침공 점점 다가오고 있다. 침공 확신한다. 도대체 근거가 뭔데? 푸틴 침공 결정 확신에 대해서 근거가 뭔지 침공 전까지는 외교 가능하다. 군사행동은 외교 문 닫는 거니까 니네 생각 잘해라. 계속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이거 바이든 사실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 둘 다 이거 지금 이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각자 지지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 오르면은 원자재 생산 석유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는 국가이기도 해요. 러시아도. 그리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이 내부 그 국가 내에서는 좀 지지율 같은 게 많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들은 다 실제로 얘네들이 그걸 노리고 이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 안보 불안하니까 쟤네 나토 가입시키지 마. 니네 나토 가입하고서 갑자기 치면 어떡하냐. 그리고 니네 그렇게 병력 배치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안보에 대해서 니네가 서류로 보장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니네가 먼저 병력 걷어라. 그러면은 우리도 뺄게. 근데 상식적으로 접경지역에서 병력을 빼라. 누가 먼저 빼는 거. 그거는 또 쉽지 않죠. 뒤를 보이는 순간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랑 우리나라 접경지역에서 북한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8선 주변에서 야 우리 불안해. 니네 병력 먼저 빼. 그럼 우리도 철수시킬게. 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뺄 수 있을까요? 못 빼요. 그런 거랑 똑같이 접경, 전쟁 지역에서 서로 먼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갖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자꾸 푸틴 우크라이나 공격 결심했다 판단 믿을 만한 근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날마다 불안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갖다가 지금 일부러 이용하고 있는 거다. 얘네 둘 다 결국에 이득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의심이 가긴 하죠. 이 정도면은 자꾸 그래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를 말해. 진짜 뭐 녹취해가지고 뭐 비밀리에 첩보한 거 그걸 따가지고 공개를 한다거나 러시아 뭐 내부 정부국이라던가 뭐 그런 곳에서 야 우리 20일 날 침공 준비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땄으면은 공개를 하던가. 근거는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자신은 믿을 만하겠죠. 근데 이거를 공표를 할 거면은 그만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없고 계속 좀 불안감을 유지하는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격 결심했다.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 지수 뭐 3.5%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 측에서 아니 그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먼저 포격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바이든도 자꾸 그 한몫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크라이나 사태 바이든에게 왜 이득일까? 미국이랑 러시아 손익 계산 이런 것들은 시간 나시면 한번 그냥 쓱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뭐 팩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네가 이런 상황에서 좀 유지가 되면 될수록 서로 이득 보는 게 있어서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끌고 가는구나. 그리고 이게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보시고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미국, 러시아 또 이득이 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 얘네가 진짜로 손익 계산을 했을 때 둘 다 이득이 있네. 윈윈이네. 위기 지속이 윈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서 내 스스로 이게 근데 이득이 맞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러시아 외무 23일 우크라이나 위기談判. 근데 뭐 전에도 결국에는 뭐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답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결렬이 됐죠. 이번에는 될진 안 될진 몰라요. 그래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모른다라는 거 23일날談判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끝날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자 그래서 시황 뉴스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보면은 현 시장에서 포지션에 대해서 뭐 이게 시황의 포지션이기도 하고 내 매매 계좌 관리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얘기기도 합니다. 앞에 좀 사설이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봐요. 항상 저는 좀 무언가 이런저런 복잡한 거 뭐 주식 시나리오 세울 때도 그렇고 좀 내 한눈에 봤을 때 일괄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의 포지션에 대해서 시황의 포지션. 자 미국 측 입장 계속 러시아 공격할 거다. 불안감 조성. 뭐 근데 이게 뭐 팩트에 의해서 실제로 갖다 공격을 하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러시아 측이고 미국 측이고 미국 측 입장 러시아 측 입장 우크라이나 자꾸 건든다. 저 뭐 반러 오늘 그 뉴스도 있었어요. 반러 친러 성향 그 쪽을 자꾸 그러니까 우군을 건들면은 우리도 무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하나 슬쩍 지나가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꾸 건든다. 우리 안보 보장을 해달라. 보장 안 해주면 계속 이래야 된다. 보장 안 해주면 먼저 맞기 싫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갖다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먼저 보장해. 니네 먼저 병력 빼고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이런 거 문서화 시켜가지고 보장시켜줘.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서화해서 공표를 하고 만약에 서방 국가 측에서 공표를 해놓고 안 지킨다면은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최소한 그 나라가. 그리고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한번 선례가 남으면은 법원 판결 같은 느낌이에요. 선례가 남으면은 쟤네 뒤통수 한번 때렸다. 그러면은 뒤에도 뒤통수 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도에 대해서
기업 간에서도 기업 간 그 계약, 거래 이런 것도 이미지 신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괜히 기업들에서 그 사회에다가 뭐 후원하고 그 다음에 뭐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지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한 번 무너지면은 복구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 그리고 엄청난 금액이 따라옵니다. 그만큼 이미지랑 신뢰는 중요해요. 회사 다니면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첫 이미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껄렁껄렁하게 막 머리 봉두남발에다가 막 그냥 좀 딱 봤을 때 막 청결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곁에 있고 싶진 않죠. 딱 이미지 자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보장해라 문서로. 그럼 니네 최소한 그런 이미지 신경 써서라도 뒤통수 안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그때는 양보하겠다. 그래놓고 뒤통수 때리면은 그거는 니네도 어차피 손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같이 물고 늘어지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측, 러시아 측 이거 정리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의미가 없죠 지금. 이게 약소국의 슬픈 점이에요. 힘이 없으면은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약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현실에서도 그렇고 약하면 잡아먹혀요. 이거는 진짜 그냥 뭐 자연의 진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얘네는 우크라이나 거는 그냥 봐야 되는 거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이런 거 발표 나오면은 러시아가 한 수 접어줄 가능성?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미국이랑 러시아 측인데 요거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공격하면 침공하면 국제적 규제 다 할 거다. 다 가할 거다. 이런 내용. 그러니 합의하자. 이런 거 협상하자. 합의라기보다 협상이 맞겠죠. 자, 요거를 보시고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포지션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제 영상 보시면 좀 솔직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 초보분들이라던가 리딩방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이 습관이 뭐냐면은 정답을 먼저 내놔. 정답을 줘. 나 생각하기 귀찮아. 생각하기 싫어. 그러니까 답을 나한테 줘. 뭐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식에서. 근데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돈 못 벌어요.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벌어요?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긋지긋하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걸 정리했을 때, 이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어떻게 보여요? 긍정적이다. 합의할 것 같다. 부정적이다. 전쟁할 것 같다. 크게 나눴을 때, 큰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1, 2, 3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다. 혼돈이다. 혼란스럽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1, 2, 3으로 봤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개인 포지션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있거든요. 근데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왜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갖다 내 계좌를 굴리고 있는지, 굴려갈지. 1번일까요? 긍정적으로 보이시는 분 있나요? 지금 상황이. 언젠가는 합의할 것 같다. 언젠가는 하겠죠. 아니면은 언젠가는 전쟁할 수 있다. 언젠가 전쟁할 수도 있어요. 침공할 수도 있어요. 할 듯하다. 할 듯하다. 할 듯 같다는 뭐야?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에이 설마 치겠어. 이런 분들은 이거였죠. 에이 설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겠어. 먼저 공격하겠어?
규제가 저렇게 앞에 서방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왔다가 러시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데 에이, 설마 먼저 공격하겠어?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야, 이 정도 시황이면은 침공할 법하지 않나? 이 정도로 갖다 계속 격하게 그 주변에서 분쟁 일어난다 그러고 이러다가 한번 삐끗하면은 러시아 성향도 있었고 침공할 법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 분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포지션이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왜? 침공할 수도 있고 합의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점. 저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합의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 뜬금없이. 저 23일날 갑자기 기적처럼 미국이랑 러시아가 악수하면서 사진에서 V하면서 서로 외무 그 합의하는 사람들이 V하면서 사진 찍고 뭐 악수하면서 카메라 보면서 얼굴 싱긋 웃으면서 합의 극단적인 극적인 합의 체결 이런 거 뉴스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은 갑자기 내일 밤에라도 미친 척하고 러시아에서 침공 시작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저는 이 포지션이에요. 제 생각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 합의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100%라고 자신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은 침공할 것 같다. 무조건 침공한다라고 100% 자신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는? 이것도 똑같아요. 무조건 얘네 침공한다. 100% 자신 있는 분.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진짜 전재산, 풀베팅. 전재산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수금 풀베팅 하실 수 있는 분. 이거 지수 합의하면은 지수 무조건 돌리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그 뒤에 금리 인상이랑 이런 걸로 또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무조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전재산 지금 풀베팅 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더 지수가 안 밀리고 무조건 저거 합의 나온다. 요 부근에서 안 밀리고 합의 나와서 지수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거다. 확신할 수 있는 분. 풀베팅.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이거에다가 풀베팅 한다. 나는 이거 자신 있어. 풀베팅 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도박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이거 만약에 진짜 이렇게 했는데 합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상승을 했어.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이거 무조건 합의 이거 풀베팅 했는데 이거 무조건 합의 나올 거라고 말했잖아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주택담보대출까지 걸어가지고 자신의 예산 아니 정확히 이게 합의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선물로 넘어가지고 레버리지 풀베팅을 해야죠. 거기는 풋, 콜 퍼센테이지가 말도 안 돼요. 선물에서 그런 거 보신지 모르겠는데 막 예수금 그냥 한 50만원 100만원 남아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다 뭐 어떻게 뭐 콜에다가 걸었는데 뭐 갑자기 시황 급락해가지고 푼 뭐 6000% 마이너스 그러면 막 마이너스 한 뭐 5천만원 6천만원 찍히거든요. 1억? 내가 100만원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거 나머지 차액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내가 100, 예수금은 100이었는데 갑자기 지수 급락 같은 걸로 인해서 선물이 나는 위로 올라간다. 콜에다 했는데 푸시라고 하죠. 숏. 그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막 5000%, 6000%도 나오거든요. 가끔 그 변동성 때문에. 그 마이너스 된 금액 증권사에다 갚아야 돼요. 나 예수금 100만원밖에 안 넣었었는데 마이너스 5000, 6000 찍혀있다? 예수금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거 100만원 넣고서 100만원 잃으면 100만원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날라간 거 끝이에요. 100만원 선에서. 근데 선물은 그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나면 그것까지 갚아야 됩니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골로 가야죠. 반대로 그만큼 합의 보면은 단기적으로 진짜 퍼센테이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전쟁 이거 침공한다. 자신 있으신 분 똑같아요.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금까지는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뭐 5천이든 1억이든 뭐 갖고 있는 금액, 나는 이거 합의해가지고 한번 돌려줄 것 같아 라는 생각선까지는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거, 진짜 이거 실패하는 순간 인생 그냥 끝나. 그냥 끝나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갖다 베팅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제 포지션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 생각 자신이 진짜로 그러니까 100% 자신은 없어요. 저도. 이게 침공할 수도 있고 합의할 수도 있다. 근데 모르잖아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래서 내 포지션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겠다. 그렇다고 결과가 안 나온 동안 합의할 수도 있고 침공할 수도 있고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매매를 아예 안 하던가. 여기선 선택지가 두 개예요. 이 매매를 그냥 비중 낮춰서, 선택지가 이거 두 개란 말이에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건 조금 극단적이긴 하죠. 리스크에 대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포지션은 매매를 아예 쉴 수 있어요. 근데 매매 쉬는 게 진짜 자제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주식 계속 하다가 하루만 매매하지 말라고 하죠. 정신 나가는 분들 많아요. 아니 못 지켜요. 그냥 못 지켜요. 매매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뭐라도 사고 싶고 계좌에서 뭔가 내가 예수금만 있으면 계좌를 비워놓으면은 알레르기가 올라와. 이건 진짜 거의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나중에 자리 잡으신 분들 보면은 시황에 따라서 내가 예수금이 10억, 20억이 있더라도 평상시에는 종목당 뭐 당일 단타 치시는 뭐 한 3억, 5억, 10억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시황에 따라서 5천, 1억 더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내 예수금이 10억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한 번 베팅에 1억씩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시황 나빠서 내가 1,000만 원만 매수를 해? 간의 기별이 찰까요? 기본적으로 1%에 100만 원 단위로 갖다 움직이던 억 단위 베팅을 하다가 1,000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10배 차이에요. 그거 정말 만족 못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대부분 분들은 한 1,000만 원 단위로 매매를 하실 테니까 1,000만 원 사서 1%당 10만 원 단위죠. 근데 갑자기 100만 원으로 매매하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원 단위로 줄어요. 10만 원이. 내가 20%를 먹었는데 1,000만 원이었으면 200만 원이에요. 일반 좀 초년생 월급 정도 나오겠죠. 근데 100만 원 넣고서 20%면 20만 원이에요. 그 갭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개인한테. 그냥 익숙하다가 갑자기 그것에서 벗어나는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분들이에요. 절제력에 대해서 정말 뭐 보수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그만큼 난 지금 시장 불안하고 나랑 안 맞으면은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절제력 엄청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주식에 대해서 방향성 그 부분만 잡으면은 스스로 통제 절제, 이거는 사실 교육에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워요. 되긴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엄청 깨지고 그 와중에 성향상 안 되는 분들도 봤어요. 정말 그 부분을 타고났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권유했던 친구 정말 딱 2명, 대표적으로 2명이 생각나는데 이런 친구들이에요. 정말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통제 진짜 잘해요. 스스로 정말 절제력이 뛰어나요. 욕심 막 이런 거를 와 나는 저게 사람 새끼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갔다가 저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제를 하는 애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식 저는 계속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포지션이 이거예요. 이거 매매를 비중 낮춰서 이어간다. 왜? 만약 전쟁이 난다면, 침공한다면 비중을 낮췄기 때문에 손절 칠 수 있는 금액, 손절 칠 수 있는 그 비중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침공을 하다가 침공해서
포지션이 이게 두 개가 또 나뉘겠죠.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냐, 아니면 침공하고 거기서 멈춘 뒤 러시아 vs 서방국가 신경전, 즉 규제 등등 가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상황이 그냥 횡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세계대전까지 안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신경전으로 갔다가 계속 막 서방국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압박을 가할 거고, 러시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드러낼 거고, 미중 갈등처럼 무력 그냥 막 시위는 하는데 얘네들도 분명히 그냥 러시아가 서방국가랑 전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둘 다 잃을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핵을 다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핵이 정말 전쟁 억제력이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러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밀리터리 쪽에 대해서 엄청 깊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세다라고 생각, 그 이미지가 박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서방 국가 그 기술력, 그래서 뭐 이제 전차, 항공기, 전투기 이런 것들 엮었을 때 서방 그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막 다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 전차랑, 그러니까 핵을 빼고서 그냥 전차랑 항공기, 전투기 이런 걸로 갖다 전쟁했을 땐 서방 쪽이 좀 더 유리한 걸로 압니다. 뭐 기술력 차이 등등등 해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핵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러시아가 조금 제가 알기로는 딸릴 거예요. 뭐 동부 전선 쪽에 있는 거를 끌고 가면은 모르겠네. 그것도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보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진짜 세계 대전은 넘어갔을 때, 이건 그때는 사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는 항상 하지만 돈보다는 현물이 중요하겠죠. 인플레가 진짜 끝내줄 겁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금, 은 이런 것들이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뜰 거예요. 뭐 지금 원유라던가 이번에 막 전쟁 우려감 하니까 바로 식량, 우려, 뭐 식량도 계속 있기는 했는데 그런 현물들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냐? 근데 이건 가능성이 진짜 좀 낮겠죠. 아니면은 러시아가 침공하고서 거기 점령하고 거기서 멈춘 뒤에 러시아 서방국가 신경전이 계속 좀 펼쳐지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지금 같은 시황이 계속 될 거예요. 내리다가 반등 한번 또 시원하게 나오고, 어떤 또 뭐 신경전, 실질적으로 뭐 시위했다, 무력 시위 뭐 이런 걸로 갖다 또 한번 우르르 밀렸다가 실제로 전쟁까지는 안 넘어가니까 또 오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상황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침공을 할 수도 있죠. 침공한다면은 내가 그냥 손절 칠 수 있는, 진짜 내가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으로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손절 칠 수 있는 금액. 혹은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구간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야 이거 진짜 지수가 말도 안 되게 과하게 매도가 나왔다. 막 RSI가 뭐 20 밑으로 깨진다고 생각해봐요. 막 15 이런 곳에서는 또 해봐야죠. 뭐 어떤 이슈가 있든 실제로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공포감, 우려감, 무력 시위 이런 걸로 갖다가 막 15, 막 10 아니면 지수가 이게 순식간에 막 500포인트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올 것 같잖아요. 또 얘기 나오면 또 할 수 있어요. 작년 코로나 때 여기 깰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왔잖아요. 이런 과매도 구간, 그거는 이제 좀 각자 기준,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런 게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그냥 한번 접근해본다. 어차피 여기서 더 깨질 때는 실제로 전쟁이 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진짜 어차피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다 같이 죽어. 이거는 여기서 지수가 더 밀린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 하루에 10%, 10%, 10% 이렇게 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해봐야 돼요. 이거는 해봐야 돼요. 어차피 전쟁 나면은 돈이 의미가 없어져. 다 같이 죽어. 증시, 세계 증시, 외국인 기관 다 필요 없어. 다 같이 죽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다 같이 죽어. 걔들 막 1000억, 2000억 이럴 때 나 그냥 뭐 한 5억, 10억 잃고 끝이야. 이런 마인드로 갔다가
내 전 재산 잃고 끝이야. 나 1억 있는데 쟤들 돈 많은 애들은 조 단위로 잃고 있어. 그런 식으로 왔다가 낙폭 과대. 작년에 제가 친구들 여기서 막 대출 받아가지고 니네 회사 막 대출 다 받을 수 있는 애들, 뭐 종목도 중요한데 그랬던 게 결국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갔다가 세계가 멸망한다 이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샀던 것처럼 전쟁이 진짜 이게 완전 멸망을 할 때까지 극단적으로 치킨 게임으로 갈지 아니면은 하다가 협상을 할지, 협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구간이 있겠죠. 그런 곳에서 내 남은 예수금 베팅할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매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갑자기 타협 보면 지수 단기 반등, 뭐 지수가 계속 장기까지 쭉 올라간다라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겠죠. 한 4%, 5%또 나올 수 있어요. 한 이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 리스크 vs 손익비죠. 손익비. 지금 만약에 신공을 한다면은 손절치고 내 인생에 완전 영향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멈출 수 있는 비중으로 갖다 하되 반등이 나오면은 소외감 느낄 수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손익비를 느낄 수 있는 선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라는 건 좀 강요니까. 왜? 침공을 할지 타협을 할지 모르니까. 침공할지 애매하니까 시황이 애매하니까 나도 애매하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시황이 애매하잖아요. 침공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나도 애매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전 재산 그냥 다 때려 박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밀리면 손절 치도 그냥 문제 없을 정도로 조금 피곤하긴 하겠지. 근데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애매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시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아니면 진짜 침공해가지고 낙폭 과대해서 내가 한번 요거는 진짜 다 같이 죽는 자리니까 한번 해보자. 이 자리까지 오던가.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애매하니까 나도 애매하게 그냥 언제까지 눈치를 볼 수도 없고 언제까지 매매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풀베팅 아니면은 그냥 비중 때리면서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애매하니까 나도 애매하게 한다. 맞춰간다는 거예요. 주식이 어려운 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맞춰가려면은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게 생각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해나갈까?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극소수란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못해요. 하라 그러면 못해요. 난 그냥 내가 손절을 치더라도 매매를 하긴 해야 돼. 사람이 내 성향이 내가 그렇게 매일 준비하는데 아까워서라도 해야 돼. 대신에 비중을 좀 낮춰서 한다. 그냥 손절 치면 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시황에서 갑자기 침공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뉴스 하나에 지수가 흔들흔들 하는데 내가 평상시처럼 비중을 그냥 빵빵빵 쳐. 옳은 매매일까요? 내가 얘네 협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완전 풀베팅을 하면서 매매를 했어. 그러다 협상이 나와서 계좌가 뻥튀기가 됐어. 그거 정상적으로 옳은 매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침공할 것 같아. 전쟁 날 것 같아. 그래서 해치 테마에다 풀베팅을 했어.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전쟁이 났고 막 그게 점상 갔어. 그게 옳은 매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은 났지만 물론 주식에서 수익 나면 장땡이다 라는 말은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풀베팅을 해서 맞아 떨어졌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홀짝 상황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침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풀베팅 해가지고 수익이 빵 튀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말 좋은 자리가 와서 풀베팅을 해가지고 빵 치는 거랑 시황이 사실 뭐 각자 생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뉴스를 통합했을 때 침공할 수도 있고 협상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확답을 못 하잖아요. 홀짝이에요. 반반. 그런 곳에서 내가 홀에다가 풀베팅해서 계좌가 뻥튀기 됐고 짝에다가 풀베팅해서 계좌가 뻥튀기 됐고 근데 그게 옳은 매매냐. 그 성향 한 번 하면은 다음 매매 때 다음 재료 같은 거 또 나왔을 때 또 그래요. 또 홀짝을 해서 풀베팅해요. 나는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저번에 한 번 했는데 맞았으니까 나 이거 침공할 것 같아서 풀베팅 했었는데 그때 맞았어. 그러면 이번에도 느낌상 그때 그 짜릿함을 또 잊지 못해. 계좌가 순식간에 막 2억 3억 찍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그 맛 못 잊어요. 그럼 다음에 또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고 한 번, 두 번 맞을 수 있지만 세 번째에서 그냥 박살납니다. 세 번, 네 번, 5번 넘기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홀짝에다가 풀베팅 해가지고 정말 실력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나의 포지션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베스트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어려워. 나는 못 지켜요. 나는 못해 이렇게.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억울해서라도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 시장의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시황이 좀 그냥 좋으면 상관없어요. 상승장이구나. 그냥 그래. 시장상 문제 나오기 전까지 그냥 매매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하락장이 좀 뻔하다. 그러면 하락에 대해서 그냥 조심조심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하락장이긴 해요. 하락장인데 시황이 애매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하게 매매를 하면서 시황상 해결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 애매하게 매매한다. 반대로 해결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이 해결이라는 게 양방향이에요. 합의를 보던가 침공을 하던가. 이게 해결이란 말이 좀 긍정적으로 가면 좋지만 합의를 봤으면 좋겠지만 침공을 해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하면 되니까. 이런 아예 방향성을 정하기 전까지 시황이 단기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합의가 나오던가 아니면 그냥 낙폭을 미친듯이 밀어버릴 수 있는 침공이 나오던가 그런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 애매하게 매매를 하고 만약에 그 조건 합의 침공에 대해서 실제로 나왔어. 침공을 하던가 합의를 보던가 그게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합의면은 단기적 상승으로 좁혀질 거고 침공을 했으면은 일단은 단기간에 하락이 심하겠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또 매매를 수정을 해야겠죠. 즉 그런 조건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 보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는 개인이니까. 시황에 대해서 저런 거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들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은 내 계좌에서 내가 계좌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 골라놓고 계좌 관리. 시황은 이제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진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날씨를 어느 정도 인공 강우 내리게 할 수 있고 눈 내리게 하고 썰매장에서 인공 눈 가능하긴 한데 과거로 돌아가 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기우제 지내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어쩔 수 없어. 비 오면은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비 못 오게. 그냥 비가 오면 오는구나. 대신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우산 들고 나가고 우비 이런 거 챙겨 입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이거 양산 혹은 좀 그림자로 피해 다녀야겠다.
이런 대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상위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대응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 넘어가면은, 그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 그냥 내 계좌 갖고서 대응하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그 권한이 높은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은 권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한.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어갈까? 그런 거를 항상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야 시장의 포지션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 계좌 포지션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엄청 러프하고 폭 넓은 개념이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